예, 말씀들 하시죠. 어느 분 먼저 시작하실까요? 저희 따로 없으시면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 짧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선인께서 연구원의 혁신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인력에 관한 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 삼산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연구원으로서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크기가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건물의 위치가 그 접근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중요하고 넥서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는 철도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원의 부지가 굉장히 넓고 큰 건물에 울산역 아니면 태화강역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회의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거나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기가 좀 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주차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이런 운동장이나 공원에 가까운 부대 시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역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캠퍼스에 준하는 규모를 갖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장 이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뭐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 꼭 책상 안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뭐 이런 공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간 자체에 관한 혁신안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후에 아마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연구원 안에 이제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적에 맞는 공간을 연구원의 틀 안에서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 조직 개편을 새로 해서 확보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 늘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보면 이게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1인당 연구 실적이 많은데 이게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을 울산과 비교하는 일이 많은데, 광주의 연구원은 1인당 2.2개의 연구 실적을 1년에 연구하는데, 울산은 거의 2배에 가까운 4개의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울산에 꼭 필요한 정책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때그때 용역을 남발하는 행위 때문에 정말 울산연구원에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 울산 정책에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개선 방안이나 인수위원회에 요구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원이 총 68명 중에 현원 63명이고 정원 대비 박사급 연구원이 25명이기 때문에 약 한 41%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문제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고령 연구자들이 55세 이상의 연구자들이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젊은 박사급 연구원의 채용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박사급 연구원이 적다 보니까 또 과제는 쏟아지고 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 과제 수가 한 3.84건입니다. 타 시도 17개 시도 연구원의 평균은 한 3.2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는 질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금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가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울산연구원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기획안을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다 좀 녹여주십시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울산공공투자센터도 우리 연구원 안에 있지요. 네. 울산공공투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대응 지원 할 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가 몇 명 있죠 여기에? 예, 저희 정규직 박사 3명이 있습니다. 네, 정규직 박사 3분 계시고요. 지금 네. 그 정규직 박사 3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쪽에 어떤 전문 경력이 있습니까? 예타는 저희가 그 주로 이제 정책성 분석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C 분석이 대부분 저희 울산 지역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같이 비경제성 분야 지원하는 쪽으로 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할 때 경제성 BC는 일을 충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 맞습니다. 이제 비경제성 분야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쪽으로 많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경제성 분야를 예타에서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혼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제가 그럼 분야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트램 1호선 관련해서도 경제성은 예타에서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비경제성 분야로 예타 통과를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네네. 비경제성 부분을 확보하셨어요? 그 비경제성 분석 파트 저희가 트램에 관련돼서는 저희 공투센터가 관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그때는 울산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질문 드리는 것이 사실 이게 그 예비타당성 할 때에 그 지금 3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성 분야 또 비경제성 분야 예타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울산연구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울산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대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BC 분석을 해서 일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KDI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가 봅니다. 봐서 이런 변수, 저런 변수들은 조금 개선을 하면 조금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그건 거예요. 울산연구원이 본연의 비전 제시, 정책 개발, 정책 제안 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울산연구원이 지금 울산시청 부서들의 무슨 심부름꾼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보고 내용 보면 다 그래. 평생교육연구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울산연구원에 이 평생교육 하는 부서에 어떤 지원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연구실은 보니까 평생교육직 6명, 평생교육연구실장 1분 해서 계신데 이거를 지금 또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청에도. 네, 인재교육과에서 인재교육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원래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관리를 왜 연구원에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녹여달라는 겁니다. 뭘 아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뭘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연구원이면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름만 연구원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연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노동자들 산업 AX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 가치 상실 또는 생계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했으면 뭘 했다. 네,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던 거는 반성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 거예요. 울산 연구원이면 정말 울산의 미래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울산의 현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울산 공공투자센터 들어와서 예타 지원하고 있다. 뭐 예타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사업별로 비경제성 채워가는 항목이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거는 사실 그 주무부서에서도 시청 주무부서에서 중심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문 용역이 나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전문 용역이 나갈 때 그냥 아는데 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는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무부서에서 전문 용역을 내보낼 때 어느 전문가한테 가야 될지 모르니 울산연구원으로 오면 박사급 인재가 전국의 네트워킹을 갖고 있고 어디에 보내야 된다고 보내주니 그쪽으로 보냈다까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는. 네, 그렇습니다. 네트워킹이 잘 안 되죠,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유산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발굴조사 글쎄요. 평생교육연구실은 너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신임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울산연구원을 강화시킬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를 이용해서 울산연구원이 정말 울산의 미래를 기획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연구원의 모습은 왜 있지라는 의문을 주는 단계인 겁니다. 돈을 적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쓰더라도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역할을 못 하는데 돈을 적게 썼다? 그건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지금 울산연구원의 예산 배정 잘 안 되고 있죠. 충분히 안 되는 거 있는 걸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박사급 처우 개선도 나쁘고 제대로 된 인재 모셔오지도 못하고 있는 분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이 하고 있는 건 구색 맞추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색 맞추기가 왜 필요하죠? 누구 좋으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구색 맞추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연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울산에 대학도 적잖아요. 그럼 울산연구원이 정말 정책 개발 기능, 정책 제안 기능, 현안 해결 제시 기능, 미래 비전 제시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울산연구원 안 하면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울산에. 울산연구원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유니세트는 기술 위주고 울산대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그러면 생태계가 약한 거잖아요. 그죠? 또 울산대 연구 기능도 활성화되려면 울산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울산대를 또 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울산연구원이 기능을 못하면 이것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지 있는 시장이 있을 때 한번 제대로 울산연구원 만들어 봅시다. 제대로 된 울산연구원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울산연구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꼭 좀 우리 울산연구원 박사님들 모이셔가지고 한번 기획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그리고 현안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또 박사님들 연구할 때 갇힌 연구가 아니라 열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수준급 연구자가 들어와야 소통이 되거든요. 그냥 박사학위만 있다고 소통이 되진 않아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명망 있는 분이 다 모시지 못하더라도 다만 한두 분이라도 다만 한 분이라도 야 그래 그분 하는 분이 계셔야 네트워킹이 될 겁니다. 근데 그분 모셔오려면 돈 있어야 모셔오잖아요. 또 정말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될 걸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평생연구실 보조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울산연구원에서 이걸 왜 합니까? 이거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각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평생교육 연구보조, 평생교육 사업관리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기획안을 좀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울산연구원에 정말 실력 있는 넥서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사급들이 많이 오셔서 최신 트렌드에 맞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능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독립적으로 해요. 연구는 독립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한 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 연구원들 보면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본연의 역할은 뒷전이고 각 부서에서 떠넘기는 일들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정책 연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김상국 의원이 이번에 짚은 부분이 단순히 예산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적게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돈만 아끼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발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